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미분법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모든 주어진 함수들을 그냥 자유자재로 미분할 수 있게 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고배 미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트에서 공부했던 거. 자,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넘어와서 이제 분수로 되어 있는 몫의 미분법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 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한 다음에 뭐 했냐면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함수라는 걸 오늘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는 공부를 한 거니까 오늘 음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의 미분법 이렇게만 하면 이 여러 가지 미분법 단어는 끝남. 그러면 이제 모든 주어진 함수를 자유자재로 미분할 준비가 된 거니까 이제 이 다음 단원에서 실제로 그런 그래프들을 그리고 그 그래프들의 증가감소, 접선 같은 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 자, 음함수의 미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했던 거랑 좀 비슷해.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란 게 어떤 거냐면 제3의 변수, 뭐 예를 들면 t 아니면 각도 세타와 같은 그런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x랑 y라는 두 변수를 연결해주는 이런 표현법을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했다. 자, 그래가지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호영아, 저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한번 말로 해보세요. 표기법을. 맞아요. dx의 dt는 f'의 t다. 오른쪽은 당연히 여기 t가 들어있으니까 프라임을 때리는 순간 뭐 t에 대해서 미분했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만 왼쪽같이 얘를 뭘로 미분할 건데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dx, dt 이런 표기법을 써줘야 된다 그랬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뭐 dy의 dt는 g'의 t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결국은 dy dx, 즉 x값의 변화량에 따른 y값의 변화율 의 극한을 따지고 싶은 건데, 이게 마치 분수처럼 분모분자의 분모에 각각 dt를 끼워 넣어주면 결국은 분모 쪽, x쪽에 x랑 관련된 f'의 t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g'의 t다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뭐 이게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었지. 자, 여기서 얘를 t로 미분한다라는 뜻이 요거였음. 왜 저렇게 쓰는 거냐면 당연히 y는 gt다라고 연결되어 있는 순간 변수 t랑 변수 y는 서로 상관이 없는 거야, 엮여 있는 거야? 엮여 있다, 즉 함수의 관계에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분했을 때 상수 취급이니까 0이 아니고 이게 t에 대한 함수이므로 dy dt다 이렇게 기호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 자,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들어가서 일단 음함수가 무엇이냐부터 한번 그냥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자, 음함수에 반대되는 말로는 양함수라는 표현이 있고요. 양함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y는 fx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함수들이 모두 양함수이고, 음함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f의 x랑 y, 컴마야 fx, y는 0이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y는 뭐 x의 제곱 플러스 x입니다. 뭐 이런 표기법이 양함수라고 하는 거고, 음함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x의 제곱 플러스의 y의 제곱 마이너스의 1은 0과 같은 걸 음함수라고 해요. 그 이제 용어가 왜 이런 양음이란 단어가 붙었냐면 이렇게 y는 x의 제곱 더하기 x다라고 써 있으면 이런 단어 알아요? 독립변수란 종속변수란 말 알아요? 오케이, 몰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오. 요 식은 누가 변하면 누가 변한다라는 느낌이야. x가 변하면 y가 변한다지. 물론 당연히 y가 변해도 x가 변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 y값이 달라지면 x값 달라지는 건 맞아. 하지만 이런 표기법은 뭔가 느낌상 x값이 달라지면 y값이 얼마가 됩니다의 느낌이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누가 바뀌면 누가 바뀐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좀 티나게 써져 있는 꼴, 이거를 양함수라고 부르고, 반대로 얘는 약간 x랑 y가 좀 공평한 느낌 들지 않냐? 그렇지. x가 바뀌면 당연히 y가 바뀌는 거 당연하고요. y가 바뀌어도 x가 바뀌는 거 당연한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x랑 y가 좀 동등한 느낌이야. 자, 이런 식으로 누가 독립변수고 누가 종속변수인지를 잘 모르게끔 그냥 한쪽에 몰아서 써둔 표현, 이거를 음함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봐봐. 얘는 양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y라는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1 마이너스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표기법이니까 왼쪽처럼 쓰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함수 표현으로 공부했었던 도형들이 뭐가 있냐면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방은 y는 하고 굳이 안 쓰고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쓰지. 또 기하 쪽에서 배우는 2차 곡선들, 뭐 2차 곡선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 다 음함수로 표기를 하고, 또는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중딩 때는 1차 함수라는 말로 배웠는데 고1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로 배웠지. 근데 그때 약간 표기법의 차이가 뭐였냐면 고1 때 직방에서는 y는 몇 x다라고 쓰기보다는 ax 플러스의 by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이런 식의 표현들을 다 음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음함수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한쪽에 싹 다 x랑 y가 몰려있는 것, 뭐 그런 거를 음함수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음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얘를 미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자, 내가 지금부터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 ddx를 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이야 내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쓰겠지만 왼쪽은 뭐라고 써야 된다고? y'이라서도 괜찮지만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는 걸 티내려면 dy dx다 라고 써야 되겠지. 요 직거리를 요거에다가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 그럼 한번 봅시다. x로 미분할 거예요. 당연히 덧셈 뺄셈이니까 하나의 항씩 다 미분하면 되는데, 자, 먼저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x가 되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부분이야. 자, y라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상수 취급할 거니까 0이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식으로 엮여 있다는 뜻은 이건 x랑 y가 서로 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대로 마치 합성함수의 미분하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y, 일종의 fx라고 생각하세요. fx의 제곱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그냥 2y다 이렇게 쓰면 되나? fx의 제곱 미분하면 뭐 나와야 돼? 2fx에다가 f'x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2y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y의 프라임,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당연히 뒤에 1은 미분해봤자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내가 y의 프라임이라는 것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나오겠지. 실제로 지금 내가 한 직거리가 뭔지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맨 처음에 미분하기 전에 함수 이거 뭐예요? 단위원이지? 그러면 단위원에서 여기쯤에 x, y 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냐면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이 친구를 연결한 거랑 수직일 테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의 y분의 x였겠지. 그런 거를 구한 셈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 음함수는 결국 문제에 주어진 y 같은 거를 당연히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아니면 고배 미분법 등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 플러스 뭐 2xy는 0이다. 이런 걸 한번 미분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를 뭘로 먼저 미분해 볼 거냐면 x로 미분해 볼게요. ddx. 자, 그러면 호영이 한번 해볼게. 얘는 곱의 미분법이면서 요 y의 세제곱이 그냥 f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냐? y 프라임 플러스 뒤에 플러스 이제 지금 네가 뭘 미분할 차례야? 뭐야? 시작됐다. 오늘도 시작됐어. 자, 먼저 x로 미분했으니까 2y가 있는 거고 이제 y로 미분할 차례일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일단 2x라는 건 그대로 있고 y를 미분하면 1이 되는 게 아니고 y의 프라임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이거를 정리하면 y 프라임은 뭐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런 y 프라임이라는 표기
내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좀 비추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음. 똑같은 표기인데 이런 식으로. 여긴 다 똑같아. 근데 여기를 x의 제곱 플러스 곱하기 3y 제곱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dy dx예요. 플러스 2y 플러스 2x에다가 여기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엇으로 미분했는지를 나타내는 요 표기법으로 해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또는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공부한 게 뭐냐면 이 dx dt라는 건 왜 dt분의 dx를 읽는 게 아니라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분수가 아니라 그냥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라는 의미를 가는 하나의 기호야. 마치 f'x랑 같은 기호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 거지 분수처럼 dt분의 dx가 읽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상의 과정에서는 마치 분수처럼 다루어도 된다라는 걸 공부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짓거리 할 수 있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표현됐다고 치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당연히 함수의 기울기. 그 말은 dy dx를 구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미분해볼게. 첫 번째, 내가 x로 미분을 해볼게요. 민준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은 3y dx로 합표기 하자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dy dx는 하고 묶어서 반대편으로 보내버리면 이 성것이 뭐가 됩니까? 멍 때릴 거면 오지 말라고 했다. 자, 3y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맞니? 자, 근데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내가 처음부터 y로 미분을 해볼게요. 자, 우서가 이거 y로 미분해봐. 그렇지. x를 y로 미분했습니다. 이때는 x를 y에 대한 함수인 fy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f'y에 해당하는 식을 써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거는 뭐예요? 그렇지. y로 미분할 땐 당연히 이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단순 미분만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이 dy, dx, dx, dy라는 기호는 마치 분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그냥 휘리릭 역수를 취하는 짓거리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dy, dx는 3y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지금 이 예시가 왜 prime이라는 기호를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이 prime은 아무래도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뿅을 치는 걸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만약에 요 문제에서 이거를 prime으로 쓰면 x prime은 3y제곱 플러스 1 뭔가 헷갈릴 거예요, 네가. x 프라임은 1인가? 뭐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반드시 이런 미분기호, 라이프니츠식 미분기호를 써주시는 게 어떤 변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 이름만 음함수지만 사실 난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받아들이고 공부했었어요. 그렇잖아.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f'x 같은 거 쓰는 거고 반대로 y로 미분할 때는 x라는 기호 어딨나? x라는 기호가 y에 대한 함수라고 보고 써주는 거고. 오케이. 자, 뭐 이런 겁니다. 뭐 예시 하나만 더 할까? 지루하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거 해봅시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 에이, 안 해. 대충 알 거 아니야. 알아먹었죠? 자, 그래서 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면서 하나 또 생각할 거. 봐봐. 이 상황에서 dy, dx를 결과적으로 구하고 싶을 때 x로 미분하는 게 편했어요? y로 미분하는 게 편했어요?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y로 미분하는 게 좀 깔끔한 거 뒤집기만 하면 됐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 얻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dy, dx라는 도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 이제는 미분할 변수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네가 y로 미분하고 싶으면 y로 미분해. 그 다음에 뒤집으면 돼. x로 바로 미분하는 게 편해? 그럼 x로 바로 미분하면 돼. 뭐 문제에 세타가 있는데 세타로 미분하는 게 편해? 그럼 세타로 미분해. 알파로 미분할래? 그럼 알파로 미분해. 원하는 대로 다 미분한 다음에 요 도함수 기호를 마치 분수처럼 자유자재로 써먹으실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됐지? 점점 미분함에 있어서 제약을 없애는 겁니다. 자, 음함수 끝이에요. 자, 123페이지 정도 23번으로 와서 몇 문제 연습을 해봅시다.
곡선 y의 세제곱은 해놓고요. y의 세제곱은 ln 안에 10-의 x의 제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xy 더하기 2다. 근데 이 친구의 3,2에서의 dy dx를 한번 구해주세요. 그 말은 미분계수 x = 3일 때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자, 미분해볼게. 호영아, y로 미분하고 싶어? x로 미분하고 싶어? 오케이, 좋아요. 정답이 있던 게 아니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로 미분 한번 네가 해보십시오. 하지마! dy dx 하라고 이 개새끼 방금 말했잖아. 예. 로그에다가 합성하는 거 어제 배웠잖아. 10-x제곱 분모 끝이자는데 저거.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플러스. 자, 여기 x라고 곱해져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뭐냐? 곱의 비문법 하면 돼. x 곱하기 dy dx 오, 뒤에 거를 먼저 미분했어. 특이하네요. 자, x dy dx 그 다음 플러스 y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얘를 dy dx는 뭐다 하고 굳이 이쁘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음함수의 미분, 음함수로 들어오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원래 여태까지 우리가 양함수를 다뤘을 때는 그 친구의 도함수가 x라는 변수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는 3이다 이런 것만 대입하면 끝났지. 근데 음함수를 보시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도함수에 xy가 둘 다 있고요. 여기도 도함수에 여기는 예시를 안 들었구나. 여기에 도함수에 xy가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도 x가 3이다만 대입하면 안 되고 y는 얼마다? 2다까지 대입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또 표기법 하나 또 연습해야 되겠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양함수 f'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 될지가 딱 당연히 보이니까 뭐 f'의 3 이런 기호로 쓰면 되지만 dy dx라는 기호는 당연히 뭐 쓸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했냐 하면 dy dx 해놓고 그 옆에 쫙대기 긋고 x에다가는 3, y에다가는 2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dy dx 해놓고 뭐 x는 3, y는 2 쓰기 싫으면 3,2 이렇게 쓰거나 아무튼 뭔가를 대입한 걸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식을 쓸 때 확인할 건데 이것과 이거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얘는 세 글자로 뭐고 얘는 네 글자로 뭘까? 빡빡아. 얘는 무엇을 뜻하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대입 안 된 그 날 것의 그거 도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실제로 어떤 곳에서의 기울기를 구한 거니까 뭐야? 미분계수 f'x와 f'3 뭐 이런 느낌인 거라고.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표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자, 이제 당연히 x에다가는 3, y에다가는 2를 대입할 거니까 여기는 12 곱하기 자 12 곱하기 dy dx는 하고 써있는 순간 이거는 내가 그을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 거냐면 12 곱하기 dy dx인데요. 내가 x랑 y에다가 3이랑 2를 대입했습니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미분계 수를 2가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모두가 알아챌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은 대입입니다. x에다가는 3을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 분 마이너스의 6 플러스 3배의 dy dx 오브 3,2 그 다음에 플러스 y 값은 2다죠. 그러면 넘기면 9분의 마이너스의 4인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지. 이해되냐? 이런 표기를 좀 조심스럽게 잘 익혀줘야 돼. 처음 공부할 때. 어차피 너네 수능 치는 수능 당일에는 대충 알아먹고 안 쓰게 될 거예요. 당연히 수능 날에는.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안 써버릇하면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이렇게 없잖아? 그럼 이거 미분계수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길어지면 잠깐만 나 이거 뭐 대입했던 거지? 올라가 3,2구나. 시간 낭비, 실수 유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쓰시면서 처음엔 공부하세요.
결국은 식을 똑바로 쓰자라는 말로 다 퉁치집니다. 자, 24번입니다. 이 파이 x는 코사인 y 더하기 x 사인 y. 오케이, 빨리빨리 써놓고 미분합시다. 파이 x는 코사인 y, x 사인 y. 자, 보현이가 미분해 봅시다. 뭘로 미분할래? y로. 좋아요. 한번 연습해 보겠다 이거야. y로 미분해 보지. 자, 자변부터 천천히 해볼까요? 실수 잘하면 안 돼. 너 방금 뭐로 미분하기로 했어? y로 미분하기로 해놓고 왜 x를 그냥 날려버려? 뭐야? 그쵸? 이번에 y로 미분하기로 한 거니까 x를 미분할 때 속미분이 방상 눈에 보여야 되고 그냥 y는 그냥 미분하면 된다 이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대입할 거냐면 0,2분의 파이를 대입할 겁니다. 자, 따라서 바로 대입을 해봅시다. 자, 파이 해놓고 dx, dy 근데 0,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맞나? 맞죠. 자, 그것은 자 마이너스 사인 y니까 마이너스의 1이겠고 플러스 여기에 또 미분계수 있네. dx, dy인데 내가 지금 뭐 대입하고 있냐면 0,2분의 파이 대입하고 있네요. 곱하기 사인 90도는 또다시 1이겠네. 플러스 x값이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보면 1이 1로 넘어가나? 그치? 1 넘어가면 1-파이의 dx, dy 단 0,2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써지겠지? 오잉? 맞나? 그치? 자, 그러면 잘 봐잉. 문제에서 구하라는 기울기는 당연히 dx, dy야, dy, dx야. dy, dx지.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만 이렇게 dy, dx라고 펴주면 되고 마치 분수처럼 뒤집어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기 있던 dx, dy가 반대편으로 가면서 dy, dx가 됐고 그게 뭐다? 1-의 파이다라는 뜻인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자, x 곱하기 2의 y승, x 곱하기 2의 y승 플러스 y 곱하기 2의 x승이겠지. 그것이 2이다. 1,1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라. 자, 박박박. 뭘로 미분할래? 오케이, x로 미분하겠대. 처음에 이제 미분할 때 수투는 어차피 x로 무조건 미분하는 거니까 따로 안 써도 괜찮지만 미적분은 이제 변수가 x, y 또는 문제에 따라서 알파 아니면 각도, 세타 등등 변수가 많아지니까 처음에 네가 이걸 뭘로 미분할 건지를 이렇게 살짝이라도 언급을 해놓고 하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러면 x를 미분하는구나 박박박이가 해줍니다. 곱의 미분법이니까 앞에 x를 미분을 사라졌고 이제 뒤에 거 미분할 차례요. 뭐요? 불러봐. EY 2y, dy, dx래. 그 다음 by, dx 곱하기 2x승 더하기 2x승 우변은 0. 뭐가 틀렸어, 박봐가? 뭐가 틀렸어? 우서가 어디 틀렸어? 빨리 찾아줘. 어디? 그쵸. 저 새끼가 EY라 했거든. 알아먹겠냐? 박박박아. 자, 이제 1,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2에다가 dy dx 해주신 다음에 쫙 1,1 대입했습니다. 플러스 여기도 dy dx에다가 1,1 대입했습니다. 한 다음에 또 2 플러스 뒤에도 2는 0이다. 뭐 대충 이거는 다 2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은데, 그치? dy dx 오브 1,1은 마이너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단순해 보이는 음함수의 미분법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활용이 되느냐? 요즘 미적분 트렌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나옵니다. 28번 같은 느낌으로. 요즘 선택 과목에서는 킬러가 30번이 아니라 28번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제 2학년 모의고사 체제랑 다르니까 요즘 수능 체제는 공통이 이제 1번부터 2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부터 30번이거든. 근데 여기 1번부터 15번까지가 이제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22번이 이제 주관식. 다시 선택 과목으로 와서 선택을 이제 미기화 그 중에 고르는 거지. 23번부터 28번 이렇게까지가 또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29랑 30번 이렇게가 이제 또 주관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가 이제 여기 후반, 여기 후반, 여기 후반, 여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는데 원래는 전통적인 강호 이제 어려운 게 뭐였냐면 당연히 15번 어렵죠. 그 다음에 주관식 맨 마지막 당연히 어렵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선택 과목이 맨 마지막 어렵겠지. 그래서 굳이 꼽자면 저 세 개가 탑3다 이랬었거든. 뭐 당연히 그럴 듯하잖아. 보통 모의고사는 맨 뒤에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서결이 햄이 한마디 했죠. 킬러를 배제하시오. 근데 이제 킬러를 배제하는 방법 중에 제일 편한 방법이 뭐냐면 원래 주관식은 어려운 문제는 정답률이 뭐 낮은 거는 2%뭐 아니면 뭐 높게 잡아도 그래요. 뭐 아무튼 10몇 퍼 뭐야 이러면 좀 킬러. 극강이면 4% 아니면 2%, 막 0. 몇 포인 극강 킬러 뭐 이런 식이 있었단 말이야. 주관식에서는. 근데 이제 최근 올해 정도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 같은 걸 봤을 때는 문제 난이도 안 바뀌었는데 요 22번에 있었을 문제를 어디다가 넣었냐면 15번에 넣고요. 15번에 있었을 문제를 22번에 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답률 적어도 몇 %는 나와요. 20%는 나오지. 물론 이 통계상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관식이 당연히 제일 어렵고 맨 마지막이 제일 어렵거든? 근데 거의 문제 수준 똑같고 여기 쓸 법한 문제를 여기다가 놓고 얘를 1로 보냈어.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똑같은데 그래도 객관식이니까 정답률이 이런 꼴은 안 난단 말이야. 공부 안 한 친구가 대충 4번 찍고 맞으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률을 봐라. 이게 킬러냐? 아니잖음.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는 형식으로 조금 그 킬러 배제하시오라는 그 윤통의 말을 좀 지키는 척을 몇 번 했다. 항상 그랬고 수능도 그럴 것이다라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적이 그런 모의고사가 좀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28번이 좀 어렵고 객관식 15번이 또 어렵고 뭐 이런 느낌으로 잡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8번이라고 내가 방금 말한 게. 자, 26번이 그런 미적분에서의 준킬러, 킬러, 음함수 미분법을 활용한 쪽의 바탕이 되는 문제야. 자, 어떤 게 어려운지 봅시다. 자, 일단 원이 이렇게 0,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그 다음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y는 tx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가 작은 쪽 얘를 f의 t다라고 하재. 그래놓고 나보고 f'의 2를 구하래요. 자, 문제를 보면 얼핏 보면 뭐 대충 알겠어. 뭐 t로 미분한 다음에 ft라고 돼 있으니까 t로 미분해서 t 자리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지 뭐. 인데 그러면 일단 이 ft를 식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요런 활골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활골 넓이 어떻게 구해? 맞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만 그어주시고 부채꼴 관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삼각형을 뺄 거야. 맞지? 자, 저거 식을 어떻게 세울까? 식 세우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뭐 꾸역꾸역 하면 봐봐.
원의 방정식과 y는 tx라는 거 연립하면 여기에 좌표가 나오긴 하겠지. 물론 되게 복잡하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초록색 삼각형은 구할 수 있지. 밑변의 길이 1에다가 높이 뭐 x좌표 하면 되니까. 근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함? 그래서 야 결국 부채꼴은 무엇을 알아야만 넓이를 표현할 수 있어? 중심각을 알아야만 나타낼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중심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내가 각을 새롭게 변수로 잡아야 돼. 자, 어디를 세타라고 둘 건데 어디를 세타라고 두면 좀 좋을까? 내 목표는 이거야. 문제는 t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임의로 세타를 갖다 놓을 거야. 그러면 뜬금없이 갑자기 뭐 이런 곳이 세타예요? 그러면 세타랑 t에 연관성이 없잖아. 그러면 세타를 어디로 둬야 t와 연관 지을 수 있을까? x축과 양의 방향에서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세타랑 t를 연결 지어보세요. t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t라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저런 관계성을 갖고 내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 그 다음에 삼각형을 구하러 가야 되겠지. 여기가 세타면 남아있는 여기가 얼마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야. 그럼 반대편도 그러할 테니까 요 중심각은 민중쿤 얼마가 될까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 칼. 2세타 왜 찍어요? 2세타겠지? 맞냐? 자, 그러면 부채꼴부터 먼저 식을 세워보자. 부채꼴은, 자, 지난아,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2세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 그죠. 넓이 맞나? 2분의 1 변변 세타. 오케이, 세타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삼각형. 삼각형은 아무래도 그냥 변변 사인 2세타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럼 2분의 1, 1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자, 따라서 내가 뭘 얻었냐면 f의 t라고 하는 넓이가 일단 문제에서 ft라고 했으면 당연히 t로 써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게 뭐냐면 부채꼴 세타에서 2분의 1 사인 2세타를 뺀 거지. 이해되냐? 좌변에 있는 변수 t랑 우변에 써져 있는 세타 이런 게 다르잖아.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당황하면 안 돼. 이상한데요? 왜 t인데 세타인데요?가 아니야. 왜? 어차피 세타랑 t는 서로 무슨 관계야? 함수의 관계라고 표현할 거면 저렇게 관계가 있는 걸. t랑 세타는 지금 함수의 관계에 있으니까 어찌어찌 보면 얘를 t로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안 쓸 건데 굳이 쓰자면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 t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t에 대한 식이라고. 근데 t에 대한 식으로 쓰고 풀기 어려워. t에 대한 식으로 쓰면 이게 양함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ft는 뭐뭐 t다. 근데 양함수로 바꾸지 않고 음함수인 채로 가자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럼 잘 보세요. f'의 t를 구한 다음에 좀 이따가 t 자리에 2 대입할 거야. 이 기호는 내가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지한 채로 우변을 미분해 볼 겁니다. 보현이가 미분해 볼게요. 지금 얘네들은 모두 t에 대한 함수 중에 일종의 봐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타 t야. t에 대한 함수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 세타 t야. t에 대한 함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합성함수의 미분, 속미분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미분하면 된다 이거지. 겨우. 아니지. 너 ft 미분하면 ft 곱하기 f' t입니까? 뭐죠? d 세타 dt죠. 빼기 2분의 1 하고 뒤에는 뭐고? 헷갈리면 이걸 생각해. 사인 2fx 이런 거예요. 그게 2세타 t일 뿐이고.
속미분 나중에 쓰기로 했잖아, 우리 약속하기로. 그냥 일단 흘러가고 속미분 이런 식으로 해야 안 헷갈린다고. 세 개 합성되고 그러면 너처럼 미리 말하는 거 안 될 거라고. 아, 왜 그게 먼저 나오냐고. 일단 뭐 질러놓고 코사인 2세타 질러놓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속미분이 뭐야? 2d세타 dt겠지. 내 방식대로 해야 안 헷갈린다니까. 아.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니? t equal 2를 대입하고 싶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일단 d세타 dt라고 하는 내가 전혀 모르는 뭔가 식이 나와 있어. 또 코사인 2세타. 아이, 세타에다가 2 집어넣는 게 아니라 t가 2인데 t가 없네? 어떡하지? 그 관계식을 여기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자, t는 탄젠트 세타야. 일단 먼저 뭘 해볼 거냐면 t가 2다라는 걸 대입을 해볼게. 자, 이건 일종의 항등식입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t가 2일 때 탄젠트 세타는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지. 맞냐? 그러니까 이거를 엄밀히 쓰면 이거라고. 얘는 엄밀히 쓰면 탄젠트 세타 2 이게 2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t에 대한 함수. 사실은 다 이건데 매번 세타 t 쓰기 싫으니까 세타라고 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를 미분을 해볼게. 썩 미분해보자. 뭘로 미분할래? 세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세타로 미분하겠대요. dt d세타 같다. 뭔데? 시컨트 제곱에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고 t를 세타로 미분했다니까 dt d세타고. 맞냐? 그러면 당연히 역수를 취하고 싶으니까 d세타 dt는 해놓고 시컨트 제곱 세타 그거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물론 코사인 제곱이긴 하지만 저렇게 잠깐 써둘게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여기에다가 t equal 2를 대입하고 싶은 거임. 근데 식을 보니까 당연히 세타에 대한 식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여기에 x가 0일 때 y가 2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쓴 것처럼 t가 2라는 순간은 뭐가 2란 뜻이야? 탄젠트의 세타가 2인 상황이지. 이렇게까지 써놔야 돼. 안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 바 표시를 습관화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d세타 dt라는 식에다가 t equal 2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탄젠트 세타가 2를 대입하래. 근데 d세타 dt는 이거임. 그치? 근데 시컨트 제곱이 뭐 더하기 뭐더라? 시컨트 제곱이 뭐 더하기 뭐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안 바꾼 거라고. 이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이지. 맞아? 그러면 따라서 d세타 dt 단 t equal 2일 때, 하지만 식의 형태를 보니까 t equal 2일 때랑 같은 상황이나 다른 표현인 탄젠트 세타가 2다 라고 써두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을 거야. 몇 분의 1인 거야? 5분의 1이다. 즉 저쪽 미분계수는 5분의 1이다라고 나오는 거지. 자, 일단 채워놓을게 하나씩. 일단 5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배의. 자, 그 다음은 코사인 2세타를 구할 겁니다. 코사인 2세타가 얼마지?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얘를 구하는 거지. 그럼 또 식변형 같은 거 좀 해봐야 되겠지. 코사인 2세타가 뭐더라?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뭐 이런 거 있나? 아니면 1 마이너스의 2 사인 제곱 세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암산
암산 힘들면 하나씩 해보자. 탄젠트 세타가 2라는 건 일단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암산하면 뭐 아무거나 나올 거야. 코사인 세타로 갈까? 코사인 세타 얼마냐? 루트 5분의 1이지. 왜냐면 가로가 1, 세로가 2, 대각선이 루트 5. 이 루트 5분의 1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 따라서 얘를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지난히 코사인 2세타가 얼만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코사인 2세타의 값이 t = 2, 즉 탄젠트 세타가 2일 때는 마이너스의 5분의 3이다 이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d 세타 dt 있죠? 2 곱하기 아까 d 세타 dt 단 탄젠트 세타가 2일 때는 5분의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5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5분의 1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지우고 마이너스 지워주시면 25분의 3이니까 25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서로 엮여있고 ft는 하고 썼는데 식이 t에 대한 식으로 안 나와.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 즉 라이프니츠 미분 표기를 쓰고 그 다음 t에다가 2를 대입하고 싶은데 식은 또 세타에 대한 식이니까 t가 2라는 게 도대체 세타 쪽 이야기란 뭔데? 아, t가 2면 탄젠트 세타가 2구나. 그러면 그걸 미분하면 뭔데? 또 이게 세타에 대한 식이니까 또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이런 게 음함수 미분법을 활용한 문제의 취지야. 이런 게 이제 요즘에는 기본 문제가 됐죠. 고3 되면. 그래서 요 음함수의 미분은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 고3 때 고생하실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엄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법을 마무리했다. 이제 또 큰 거 옵니다. 역함수의 미분법. 이것도 킬러 소재가 되죠.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